자, 이제 긍정학원 영상이 아닌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화가 뭐냐?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원래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아침 긍정학원 영상에서 어제 뭐 이거 보고 왔다 하면서 긍정학원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이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건 따로 영화 내가 재밌게 본 영화는 그냥 후기나 썰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걸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은 또 그건 또 그거대로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처음으로 이 유튜브에 이 긍정학원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뭐 제가 영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던 영화를 소개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영화가 미키 17이라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고 요 영화는 되게 사람들이 어쨌든 봉준호 감동의 이 영향도 엄청 크고 그리고 뭐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고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배우들도 되게 짱짱하고 아는 배우들 많이 나오고 뭐 헐크 주인공이었던 배우랑 그리고 그 스티브 연 그리고 남주 이제 미키 남주 그 배우가 그 배트맨 거기서도 나오고 트와일라이트에서도 나왔던 친구가 뭐 아무튼 그 남자 주인공 배우 잘생긴 배우 나오고 그렇게 여자 배우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흑인 배우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 배우들은 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 미키 17이 스포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스포가 있다고 하면은 좀 주의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줄거리가 이 미키라는 친구랑 이 스티브 연이 티모인데 이 티모라는 친구랑 우주에 가요. 근데 우주에 가게 되는 게 이것도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 여기는 2054년 이제 30년 뒤죠. 지금부터 30년 뒤에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시대가 거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떠들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 우주선으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성에 가면서 자기가 이제 식민지처럼 행성을 식민지로 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고작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이제 배경 시대를 장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미키라는 주인공과 그 스티브 연이 티모인데 그 롤에 나오는 티모 말고 티모 그 티모라는 친구 이름이 귀여운데 하는 짓은 안 귀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키와 티모가 우주에 나가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 친구들이 사업을 하다가 뭐 햄버거의 시대는 지났다. 이젠 마카롱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대신 마카롱을 먹을 거다. 그러면서 마카롱 사업을 하다가 거액의 돈을 빌려서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그 거액의 돈을 빚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막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돈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 막 전기톱으로 막 사람을 막 어떻게 하거든요. 좀 잔인하게. 그거를 보고 얘네들이 충격에 빠져서 자기네들 돈 못 갚는데 이제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사채업자들은 지독해서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너네가 어디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거에 정말 무서워가지고 얘가 막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환각도 보고 환청도 들리고 전기톱 소리 들리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친구랑 이 스티브 연 티모랑 미키랑 우주로 도망을 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주에 이제 개척하러 가는 우주에 어떤 그 대선에서 떨어진 그런 정치인의 우주선에 탑승하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지원자들이. 그래가지고 능력이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미키랑
스티브 연은 그래도 무슨 면허를 따가지고 뭐 조종사 면허 그런 걸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미키는 아무런 뭐 능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익스펜더블이라는 곳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익스펜더블이 뭐냐, 이게 이 영화의 거의 주제? 아무튼 이 영화에서 핵심으로 포인트로 하는 재밌는 건데, 익스펜더블이 이 프린터기가 있는데 사람을 프린터할 수 있어요. 3D 지금 프린터처럼. 이 3D 프린터가 좀 더 발전한 형태 같은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을 프린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프린팅을 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뭔가 좀 사람을 복제하는 거니까 금지돼 있어요, 지구에서는.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단 한 명, 그 우주선에서 단 한 명만 예외를 둬서 이 친구만 복제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기억은 벽돌 같은 데 저장을 시켜놓고 이 인간을 계속 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으면은. 근데 만약에 죽지 않고 복제되면은 또 그거는 그 멀티플이라는 현상으로 막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원칙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기억을 입력시켜서 그 전의 기억을 계속 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끔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벽돌이 영혼처럼 보이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이 벽돌에 이 사람이, 미키라는 애가 담겨져 있는 거고, 이 육체는 계속 그런 막 험한 일 하고 우주에서 뭐 실험체로 막 뭐 바이러스나 뭐 어디 위험한 미지의 공간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실험체, 그냥 실험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미키. 그래서 미키인가?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이 미키인가 보다. 미키가 쥐 아닌가요? 마우스가 쥐인데. 아무튼 미키 마우스의 미키가 그래서 미키인가? 이 생각은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실험쥐 같은 애가 돼서 미키라는 애가 막 이제 죽고 또 죽고, 막 바이러스 걸려오면은 계속 죽고 그 백신 만들 때까지 얘가 계속 죽는 거예요. 막 고통받다가. 그렇게 그런 이제 생체 실험쥐가 되는 게 익스펜더블. 거기에 이 미키가 지원을 해서 결국 그 둘은 우주로 나가서 이제 미키는 그 계속 실험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영화가 계속 쭉쭉쭉쭉 전개가 되고, 재밌는 거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에 이게 19세 영화인가 싶었던 게 그 우주선에서 그 흑인 여배우랑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조금 찐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맨 처음에 의아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얘 그 익스펜더블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첩보 요원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그 여배우, 그 흑인 여자는 완벽한 친구거든요. 뭐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진짜 그냥 모든 것 쪽으로 완벽한 요원이었고, 그 요원이랑 이 미키라는 친구랑 갑자기 그냥 눈 마주치고 사랑에 빠지는데,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서로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진짜 심플하게 사랑하는 거. 그게 이 여배우, 이 흑인 여자와 이 미키가, 저는 이 사랑하는 게 요 영화의 되게 핵심 포인트로 저는 작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막 남들은 다 실험체, 실험쥐처럼 생각하지만 이 흑인 여배우는 이 미키를 진짜 미키로 생각을 해요. 그냥 한 영혼으로 그래 존중하고, 그런 사랑이 되게 좀 감동이었고, 그게 감동 포인트였고 저는. 그래서 그 흑인 여배우와 이 미키와,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미키라는 친구가 미지의 곳을 탐험하면서 막 그 외계 생명체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정치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세뇌시킨다고 하나,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되게, 여기서 나오는 게 개신교가 나오거든요. 미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지금 좀 타락해 있고, 어떻게 좀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지금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이면은 또 그들의 삶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좀 대중화된 시선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종교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이 종교를 이용했을 때 이런 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이고 막 찬송가도 부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과는 반대로 그냥 앞에서는 그러지만 또 뒷면에서는 그냥 막 정말 좀 잔인하고 조금 되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면적으로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종교의 메시지와 이제 개신교가 갖고 있는 메시지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앞에서는 막 이제 되게 경건한 종교자인 척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또 그 영화관에 저는 되게 많을 줄 알고 북적북적할 줄 알고, 토요일이고 그래서 좀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예매한 게 아니라 그 헌혈 티켓으로 그걸로 이제 표를 거기 가서 이제 사가지고 보는 거여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한 15명 있었나 영화관에? 그 정도로 좀 별로 없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3일절이라 그런가? 다들 반대 집회 나가서 그런 집회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잘 없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거기 영화관에서, 맞아,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팝콘이랑 그 콜라를 사려고 했는데, 원래 CGV 갔을 때는 그 싱글 콤보라고 또 따로 뭐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0,000원 정도 아니면 뭐 7,000원, 8,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팝콘이랑 음료랑 파는 세트가 있었는데, 그거 사려고 했는데 롯데시네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따로 음료 따로 하면 너무 비싸서 그냥 팝콘 없이 음료 없이 그냥 영화에만 집중해서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생각해 볼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들었고, 막 복제인간이 이제 만약에 그 멀티플이 돼서, 이거를 설명 안 했네. 그래서 미키 17이랑 18이랑 미키 17이라는 그 제목 뜻이 그렇게 막 복제를 하다가 17번째 미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외계 생명체를 만나서 티모라는 친구가 이제 이 미키를 보고 얘 죽었다고 확신을 하고 이제 본부에 돌아가서 얘를 다시 프린팅 하는데, 이 미키 17이 죽지 않았어요. 안 죽어가지고 그 동물들이 얘를 살려줘요. 외계 생명체들이 얘를 살려줘요. 저는 이 외계 생명체가 되게 귀엽게 느껴졌는데, 이 외계 생명체들도 되게 핵심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있었고, 아무튼 이 외계 생명체한테 살아난 미키 17과 그리고 본부에서는 미키 18이 이미 프린팅 되어서 이 둘이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재밌어요. 멀티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미키 17과 18, 요 두 친구가 이제 서로 걸리면은 바로 그냥 영구 삭제되거든요. 이게 원칙상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자아는 그러니까 17과 18은 또 성격적으로도 엄청 달라요. 18은 되게 불같고 되게 난폭한 성격이고, 17은 되게 온순하고 좀 순하고 좀 멍청한 좀 그런 성격으로 표현되고, 그것도 보면서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던 게, 같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메모리를 기억을 주입시키는데 이게 다른 유형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가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그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질문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미키 17과 18을 이 흑인 여배우 친구는
둘 다 미키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놀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것도 좀 웃겼어. 그것도 좀 신기했어. 이 17과 18을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서로 이렇게 다 엄청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이게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걸 설명을 안 했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키 17과 18이 나와서 그 외계 생명체랑 막 뭐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영화관에서 이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키 17과 18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겠죠. 영화관에서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 중에서도 맞아, 제가 영화 보면서 막 메모하면서 질문들을 몇 개 적었었는데, 복제인간이 이제 멀티플이 됐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나오고, 누군가한테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줬으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키 17과 미키 18이 있으면은 18이 난폭한 성격이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18을 처벌해야 되냐? 18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17도 그럼 처벌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로 나와서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화에서는 이제 그냥 다 영구 삭제해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도 되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기억을 주입시켰는데 어떻게 다른 성격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좀 질문이 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제 사랑 로맨스 영화라고 느꼈던 게, 이게 이 여배 흑인 여자인 친구가 이 위키라는 친구 때문에 이성을 잃고서는 막 행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키가 되게 굳은 일을 하고 막 실험체처럼 씌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계속 실험체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 이 사람이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게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내가 뭐 누군가를 저 정도로 사랑해봤는가에 대한 생각들,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성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 본 적이 있나? 라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이 미키 17 영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좀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막 우주에 간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기생충을 그렇게 막 엄청 와 이게 내 최고의 영화 이렇게 보질 않았어가지고, 근데 기생충이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기생충이랑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 막 우주에 나가는 영화들이랑도 좀 많이 다른 그런 영화였어요. 좀 재밌는 요소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막 이제 어떤 풍자를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막 지금의 대통령과 뭐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그때가 22년도에 영화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막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런가? 그 정도였고, 아무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보겠지만, 그리고 보면서 이건 진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겠지만, 아무튼 이 미키 17 재밌게 본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맞아, 총평 그냥 제 기준에서 영화로 얼마나 재밌었냐 보면은 저는 만점이 별 5개면은 그래도 4.5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볼만했고, 최근에 본 게 영화관에서 본 게 테마록이랑 요 미키 17 두 개인데, 테마록은 솔직히 이 정도 돈 내고 보기엔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강했고, 이 영화는
이거는 돈 내고 볼만하다.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그 테마록은 이건 넷플릭스에 풀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영화관에 돈 내고 보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고, 미키는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미키 17에 대한 썰은 네. 그럼 안녕 끝.